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정보처리기능사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백철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처리기능사라는 과목은요, 필기와 실기라는 과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그 필기 과목을 합격을 하셔야지 실기 과목을 응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문항수가 60문항 중에서 36문항 이상, 36문제 이상 맞으셔야 합격이 되시고요. 시험 일수를 말씀드리면은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필기 시험은 과목이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1과목은 전자계산기 일반이라고 해서 이 파트에서 시험 문항이 20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2과목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문제가 10문제 출제가 되고요. 3과목은 운영체제라고 해가지고 20문제가, 4과목은 정보통신 쪽 해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전체 60문항이 되겠죠? 이 60문항 중에서 우리가 36문제 이상 맞으셔야 합격이고요. 자, 60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36개 이상 맞으시게 되면 60점이 되세요. 시험 유형 자체는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보기가 4개씩 출제가 돼서 그 4개 중에 알맞은 답을 하나 찾으시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동안 치르게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1과목하고 3과목 같은 경우는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1과목과 3과목을 다 맞을 수 있다 하면은 다른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다 맞으면 40문제니까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2과목과 4과목도 대비를 해두셔야 우리가 이걸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유 있게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1과목과 3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필기시험을 넘어갔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실기도 필기처럼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실기시험에서 가장 큰 중점은 1과목이에요. 이 1과목은 점수 배점이 50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2과목은 이제 20점, 3과목은 10점, 4과목은 20점. 자, 실기는 개수제로 가는 게 아니라 점수제로 가게 되는데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 득점을 하시면은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1과목을 잘 대비를 해두신다면 여기서 10점 못 맞겠어요? 2, 3, 4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합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는 당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발표가 돼요. 필기시험은 컴퓨터로 이제 4개 중에 마우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고요. 실기시험은 여러분이 직접 펜을 준비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실기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필기시험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필기에서의 2과목은요, 여러분은 실기에서의 2과목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 때 2과목을 잘 해두시게 되면은 실기 때 2과목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몇 개 조금 더 추가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개요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1과목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과목.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 전자계산기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자, 1과목에서는 5개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맨 처음에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라는 부분을 볼게요. 교재 6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컴퓨터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는 6가지의 특징이 있다. 자, 정확성과 자동성, 대용량성, 신뢰성, 호환성, 그리고 범용성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신뢰성과 호환성의 의미를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컴퓨터가 아무런 고장 없이 담당 기능과 문제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냐 못하냐 이런 걸 이제 신뢰성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어떤 친구한테 하나의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럼 어때요? 그 친구는 되게 믿을 만한 친구고 굉장히 신뢰가 가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컴퓨터한테 우리가 일을 맡기면요. 컴퓨터는 우리가 제대로만 일을 준다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성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 다음에 호환성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호환성은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다. 자, 기종이라는 말은 기기 종류를 줄인 말이에요. 자, 컴퓨터 기기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삼성에서 만든 컴퓨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뭐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프로그램, 게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임이 삼성에서 만든 컴퓨터에서는 실행이 되지만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에서는 실행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게임은 삼성 컴퓨터에는 호환되지만 애플이 만든 컴퓨터에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기기 종류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냐 안 되냐, 이용될 수 있냐 안 되냐. 자, 이런 거를 호환성이라고 한대요. 자, 뜻을 주고 다음은 컴퓨터의 특징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신뢰성과 호환성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6번의 범용성이라는 건요. 일반성을 갖다 범용성이라 그래요. 컴퓨터는 특정 누군가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게 아니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범용성이라고 한대요.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보 처리의 과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처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결과로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3번의 컴퓨터의 역사는 최초의 계산기는 뭐 ENIAC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만 하세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전자계산기의 세대별 분류. 자, 표에 보시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주요 소자들을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1세대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옛날 시대예요.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옛날 시대, 이쪽으로 갈수록 최근 시대, 요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라는 기종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장치를 하나 넣어놔요. 그 장치들의 어떤 것들로 분류가 되냐를 물어봐요. 자, 1세대는 진공관이라 그래요. 2세대는요, 트랜지스터. 3세대는요, 직접 회로. 4세대는요, 고밀도 직접 회로. 자, 5세대는요, 초고밀도 직접 회로. 자, 1세대에 들어가는 소자는 뭐냐? 뭐 4세대에 들어가는 소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은 앞글자만 따서 이제 외워두시는 거예요. 진, 트, 직, 고, 초. 집적. 네요. 진, 트, 집, 고초. 앞에서부터 진, 트, 집, 고초. 이렇게 암기를 하나 해두세요. 자, 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트집이 너무 많아. 그런 건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 트, 집, 고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와 기억 용량 단위. 자, 위에 있는 표보다는요, 그 밑에 있는 표 아래쪽에 MIPS라는 용어를 보고 갈게요. 자, MIPS는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라 해서 뜻을 보니까 1초 동안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하는 단위다 라고 하네요. 1초에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하는 단위래요. 자, 요 M자의 영어를 보면은 밀리언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한글 뜻이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1초에 100만 개의 연산을 한다. 그럼 연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1초에 100만 개를 계산을 한다.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는 3. 요거 나오는데 2개 계산하는데 1초 걸리잖아요. 그래도. 근데 컴퓨터는 요런 게 100만 개가 있어도 1초 만에 계산할 수 있대요. 엄청 빠르다. 이거죠. 자, 1초에 100만 개를 연산하는 단위를 뭐라 그래? 1번 KIPS, 2번 CIPS, 3번 MIPS 이런 식으로 용어를 물어보니까 MIPS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가끔씩요, 요 MIPS의 M자의 영어 약자가 어떻게 되니? 라고도 물어본대요. 그래서 요 밀리언이야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기본 구조. 전자계산기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중앙처리 장치가 있다. 자, 그 종류 3가지 중앙처리 장치에 진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주기억장치. 엄청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계적인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을 하드웨어라는 말을 써요. 하드웨어. 이렇게.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분류를 시켜요. 근데 이 하드웨어에서, 이 기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CPU라고 해서요. CPU. 한글로 하면 이 녀석이 바로 중앙처리 장치예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CPU라는 녀석이. 중앙처리 장치. 자, 얘가 하는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 제어 기능과 주기억 기능과 그리고 연산 기능이 있대요. 제어, 주기억, 연산.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사람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머리로 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은 여기 연산 장치예요. 사람의 머리로만 뭘 기억하려고 하죠. 컴퓨터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주기억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뭐 손 움직여, 발 움직여, 앞으로 가, 막 이렇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통제를 하고, 몸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자, 컴퓨터에서 다른 장치들을 통제를 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제어 장치가 한대요. 자, 이 제자는 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장치들을.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장치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기능을 하는 거는 중앙처리 장치야.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변 장치라는 것도 있대요. 이 주변 장치라고 하는 건 컴퓨터 주변에 설치하는 장치들. 우리 컴퓨터 주변에 못 꽂죠. 뭘 꽂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입력 장치라고 하고요. 프린트 같은 거, 종이 출력하는 장치. 그 다음에 뭐 스피커 이런 것도 꽂기도 하고요.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라는 것도 이제 주변 장치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CPU 종류 외워두시고요. 자, 6쪽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앙처리 장치라는 녀석을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볼게요.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는 크게 주기억 장치와 그리고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된다. 역할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통제를 하는데 누구를 통제를 하냐? 주기억 장치도 통제를 하고요. 연산 장치도 통제를 해요. 얘네 둘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다른 입력 장치라든가 출력 장치 모든 장치를 다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해요. 자, 얘가 기억해. 그럼 얘는 기억하는 거고 얘가 계산해. 그럼 얘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축구로 따지면요. 축구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얘네들은 축구 선수들이고 감독이 선수들을 막 어떻게 해! 라고 막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명령, 지시, 통제하는 곳이 제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제어를 할 때는요. 신호를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 라는 신호를 전달해 준대요. 어떻게 해! 라는 신호를 전달을 해주고요. 그걸 이제 제어 신호라고 해요. 자, 기억장치에는 무수히 많은 명령 자료들이 기억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기억장치에 있는 명령을 연산장치로 넘겨줬다. 자, 명령 자료, 데이터를 하나 넘겨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연산장치는 그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1 더하기 2 이러면 어떤 결과 나오죠. 3이라는 결과. 이 결과를 내가 다시 여기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럼 옮기면 돼요. 결과를 기억장치로 옮기기도 한다. 자, 이 구조를 제가 그린 이유는요. 이쪽 부분에 가로를 넣고요. 화살표에 내용 설명을 해준 다음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장치들을 찾아봐라 라고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화살표를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제어장치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 7번의 중앙처리장치 CPU의 제어장치의 구성요소에서 MAR부터 MBR, IR, PC, ID 이렇게 4개로 분류가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어장치의 구성요소에는요 크게 5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MAR이라는 장치랑요 MBR이라는 장치 그리고 IR 그리고 PC 이렇게 MAR, MBR, IR, PC 아시죠? MAR, MBR, IR, PC 자, 여기서 MAR이라는 장치는 Memory Address Register Memory Address Register 한글로 하면은 번지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지 레지스터 밑에 영어로 조그맣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 좀 싫어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영어 단어는 몇 개씩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메모리 A, A가 어디레스 라고 발음을 해요. 어디레스 이게 한글 뜻이 뭐냐면요 주소라는 뜻이에요. 주소 너 주소가 어디랬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주소가 어디랬어? 너 사는 집 주소가 어떻게 되니? 라고 우리가 묻기도 하지만 너 집이 몇 번지 사니?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보죠. 자, 번지랑 주소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MBR을 보겠습니다. MBR의 B가 버퍼예요. 그래서 얘를 한글로 버퍼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한글로 하면 명령 레지스터 자, PC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제어 장치에 있는 녀석이다.
사실 이 제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10가지를 저희가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적으로 MAR, MBR, IR, PC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각각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좀 보면요. MAR이라고 하는 거는 번지, 즉 주소를 담당을 해요. 주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컴퓨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료들이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료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집에서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집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자료가 이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주소를 통제하는 곳이 이 MAR의 역할이고요. 자, MBR이라고 하는 버퍼 레지스터는요, 주로 속도 제어를 해요. 버퍼 레지스터는 자료가 왔다 갔다 이동할 때 이동 속도를 이제 통제를 한대요. 자, IR이라고 하는 명령 레지스터란 프로그램 카운터는 특히 좀 유심히 봐두시는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자, IR은 명령 레지스터니까 명령을 제어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이냐면 지금 해야 될 명령을 제어를 하고요. 자, PC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 주소를 제어하는 걸 갖다가 이제 PC라고 얘기를 해요. 자, 레지스터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만약에. 근데 그 문제 문항에요. 만약에 현재란 말이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IR이에요. 자, 다음이란 말이 들어갔다. 무조건 PC예요. 외워두시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야, 너 수업 끝난 다음에 뭐 할 거니? 수업 끝난 다음에는 PC방에 갈 거야. 수업 끝난 다음에는 PC방을 갈 거야. 그래서 오늘 다음 PC 이렇게 연관이 좀 되시겠죠? 다음 PC 그렇게 오래 기억나게끔 해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제어 장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장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 장치는 다음 장에 있으니까 교재 8쪽 보시면서 자, 연산 장치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를 이제 영어로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연산 장치 자체는 ALU라 그래요. ALU. 참고로 제어 장치는 CU라고 합니다. CU. 편의점이네요. 자, 연산 장치는 ALU, 제어 장치는 CU라고 한대요. 연산 장치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외워두셔야 돼요. ALU. 컴퓨터에서 계산이라던가 어떤 관계, 부호 담당을 하는 곳이 이쪽인데 얘도 이제 구성 요소가 몇 개가 있냐면은 한 다 6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최소한적으로 좀 외우자고요. 자, 연산 장치의 첫 번째로 ACC라는 장치 좀 볼게요. ACC. 자, 한글 명칭은 누산기라 그래요. 누산기. 자, 원래 풀네임은 ACCUMULATOR accumulator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외워도 까먹어요. 그래서 앞에 3개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자, ACC는 누산기. ACC.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ACC. 자, 누산기. 자, 연산이라는 건 계산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 선이 있네요. 계산을 담당하는데 누적해서 계산을 한대요. 누적해서 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가산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산기. 자, 이것도 계산한다, 연산한다. 근데 더할 가짜를 써서 더하기만 하는 장치. 가산기는 더하기만 담당하는 장치. 자,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라고 있습니다. 상태 레지스터. 자, 영어로는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월드라 해서 PSW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PSW. 지금 우리가 CPU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CPU에서의 현재 연산 상태를 주로 담당을 해요. 혹은 CPU에 과도한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차단해주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오버플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제한시키기도 하고 상태를 담당하는 거다. 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누산기라는 장치는 어느 장치에 속하냐?
1번 제어, 2번 주기억, 3번 연산. 그러면 누산기는 연산장치에 속하는 거였어.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역할들도 조금씩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주기억장치도 역시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1과목에서 뒤쪽에서 저희가 따로 배워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는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hift 레지스터. 얘는 클럭 펄스에 의해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좌우로 이동하는 레지스터래요. 자, Shift 레지스터는 움직이는 레지스터. 자료가 움직이는 레지스터. 자, 플래그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의 순서 제어를 할 때 쓰는 레지스터. 두 장치 중에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그 순서를 담당하는 걸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 8번의 운영치제라는 파트는요, 저희가 이제 3과목에서 따로 배우게 됩니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교재에. 지금 보시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같이 3과목 공부하실 때 보도록 하고요. 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로더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로더의 기능. 자, 요 로더의 기능 4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역번의 할당, 니은번의 연결, 디귿번의 재배치, 리을번의 적재. 이렇게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요게 이제 로더의 기능이다. 할당, 연결. 자, 연결을요, 보기에 영어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발음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결을 링킹이라 그래요. 링킹. 자, 그 다음에 재배치. 적재. 자, 적재를 뭐라고 하냐면, 로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 게 로더의 기능이야. 그럼 로더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로더라고 하는 건요, 어떤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명령을,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순서를 배치를 해가지고, 실행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로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라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게임에 필요한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게임할 때 필요한 뭐 캐릭터에 대한 자료도 있을 거고, 게임할 때 나오는 소리, 음악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고, 게임할 때 그 비춰지는 화면, 이런 자료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얘네들이 기억되어 있는 자료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 모은 자료들을 순서를 다시 배치를 해요.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공간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 이 나눠져 있는 거를 분할돼 있다. 그래서 할당이라 그래요. 나눠져 있다. 자, 그 분할돼 있던 걸 한 곳으로 모아주죠. 자, 모은다. 연결해준다. 영어로 링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모았으면 순서를 배치합니다. 화면이 뜨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뭐 캐릭터를 등장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치를 해놓고, 그게 다 되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딩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하실 때 이런 영어 단어 좀 보셨을 거예요. 로딩.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거. 로딩. 자, 요거를 이제 적재라 그래요. 적재. 그래서 로더는 4가지 기능이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저희 책에 없는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몇 개 적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CPU 부분을 공부를 했을 때 이 CPU에는 제어, 연산, 주기억이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 제어나 연산 쪽에 보면 레지스터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레지스터 이런 애들. 그럼 도대체 레지스터라는 게 뭔데요? 라는 걸 이제 하나 공부하고 가야겠죠? 자, 레지스터. 빈 공간에 하나 적어두세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임시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임시 기억 공간. 이렇게. 임시 기억 공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잠깐 기억하는 공간.
이 레지스터라는 애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면요. 속도 향상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기억을 시키려면요, 주기억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자료를. 근데 제어나 연산장치가 이쪽으로 자료를 이동시키려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마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들이 잠깐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레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레지스터라는 공간은요, 어떤 자료가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자료를 내가 기억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려면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자료가 차지를 한대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깐 기억된다. 왜 필요하냐라고 했으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금방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한글 문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컨트롤 C라는 거 많이 쓰시죠? 복사하기, 푸즈 이러죠. 자, 어떤 내용을 갖다 내가 복사를 했다. 그러면 걔가 이제 복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내용을 다시 컨트롤 C를 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까먹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있었는데 새로운 걸 내가 다시 넣는다. 그럼 그 전에 있던 걸 잊어버려요. 그걸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기억장치로.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실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재 10쪽에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프로그램이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기기 종류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지는 거는 호환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호환성. 다음 2번. 주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사이의 정보가 이동하는 경로다. 빈칸에 알맞은 장치는 주기억, 제어, 연산, CPU네요. 자, CPU에는 우리가 그 구조, 모식도를 지금 보는 건데, 자, 가로 1, 2, 3번에서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화살표 3번에서 2번과 1번으로 화살표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3번이 1번과 2번을 제어한다. 제어장치겠죠? 제어장치라고 하는 건 다른 장치를 신호를 보내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데이터를 준대요. 자료를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자, 그 자료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 자료를 받아서 계산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다시 기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기억, 여기가 연산, 여기가 제어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나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CPU의 기능은 우리가 세 가지죠. 제어, 연산, 주기억. 그게 아닌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작업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떻게 해! 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어 장치의 역할이고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보기에 답이 있네요. 연산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연산 장치. 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저장한다,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주기억 장치가 하겠네요. 다 나왔죠? 제어, 연산, 주기억. 그러면 이제 라번에 원식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이런 말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라번이 답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정보 처리의 속도 단위 중에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하는 단위. 자, 1초에 100만 개 연산한다. MIPS라고 한다 그랬었죠? MIPS. 자, 여기서 M 무슨 영어였죠? 그쵸? 밀리언이죠? 밀리언. 100만. 자, 가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레지스터의 새로운 자료를 읽어드리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겠냐? 자, 레지스터라는 거는 임시 기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 전에 있던 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현존하는 내용이 아무런 영향도 없다. 아니죠. 현존하는 내용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있던 내용이 지워진다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의 제어 부분에 의해 해독돼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뭐라고 하냐? 레지스터 관련된 문제인데 보기에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레지스터 관련된 문제, 현재 명령을 담당하는 거. 현재, IR이겠죠? 자, 다음이 PC였고 현재는 IR. 명령 레지스터. 4번. 자, 7번. 레지스터 중에 PC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PC 하면 머릿속에 다음에 PC방 갈 거야. 이게 딱 떠올리셔야 돼요. 다음이죠, 다음. 다음. 그러면 보기를 다 안 읽어봐도 자, 4번에 다음 딱 보이시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에서 명령이 실행될 차례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해두기 위한 제어 워드로서 실행 중인 CPU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문제가 좀 길긴 한데요. 자, 마지막에 묻는 부분을 보니까 CPU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대요.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CPU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곳은 상태 레지스터. 근데 보기에 영어로 나와 있죠? PSW. PSW. 상태를 나타내는 건 PSW. 자, 9번. 명령 레지스터, 부호기, 번지 해독기, 제어 계수기 등과 관계 있는 장치는 어떤 장치냐? 가, 제어 장치, 나, 연산 장치, 다, 입력 장치, 라, 기억 장치. 자, 우리 명령 레지스터라는 거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여기 있었죠? IR이죠. 명령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그 영어만 보셔도 알 거예요. 영어 대문자, Instruction Register. 자, 요 IR이라는 게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제어 장치에 속해 있었다라고 했었죠. 뭐 다른 것들, 그 부호기라던가 번지 해독기, 물론 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4개만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IR, 제어 장치였어 라고 찾으시면 돼요. 10번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나 가산기, 보수기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뭐라고 하냐? 자, 가산기라고 있네요. 가산기. 가산기는 아까 더할까? 더하기 계산하는 장치. 그러면 어느 장치겠어요? 연산 장치겠죠. 연산 장치. 자, 참고로 보수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보수기는 이제 뺄셈을 하기 위한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번. 로더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더의 기능에는 할당, 또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자, 연결을 영어로 링킹이라고도 한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번역, 4번. 12번.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는 뭐냐? 가나다를 보니까 전부 영어로 나왔어요. 자,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 연산하는 걸 찾는 거예요. 연산하는 거. 자, 연산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ACC 얘가 있었네요. ACC. 자, 원래 플레임은 accumulator 였었죠. 그래서 보기에서 4번 ACC 요거에 연산장치에 속하는 누산기였어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13번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연산의 중간 결과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이유가 뭐냐?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거네요. 레지스터가 왜 필요하냐? 원래 연산하면 그 결과를 여기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안 하고 레지스터에 하냐? 그거는 속도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가 잠깐 기억할 수 있는 곳을 가져요. 그게 이제 레지스터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나번에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해서야. 컴퓨터라는 건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입출력 장치의 속도와 계산기 내부의 속도를 맞추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뭐냐?
장치와 장치의 속도를 맞춰준다. 속도를 제어를 해준다라는 뜻이죠.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MBR, 버퍼 레지스터네요. 버퍼 레지스터. 가번. 15번.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성능을 나타내는 MIPS는 뭐의 약자냐? 자, MIPS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었는데요. MIPS는 1초에 100만 개를 연산하는 단위라 그랬었어요. 그 중에 M은 100만을 뜻하는 밀리언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럼 밀리언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니까 보기에서 나번에 있네요.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자, 그다음 16번. 데이터 전송 명령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전송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나다라 보니까 가 맨 끝에 전송, 나 맨 끝에 전송, 다 맨 끝에 전송. 자, 라번은 맨 끝에 연산. 뭐 하나 이상하죠? 자, 라번이겠죠? 자, 라번은 연산 명령어 기능이에요. 전송 명령어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16번의 답은 라. 자, 그래서 첫 시간 이렇게 가볍게 우리 정보 처리 기능사에 대한 개요와 시험 개요, 그리고 1과목의 챕터 1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2쪽의 논리 회로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